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내림차순의 방법을 쓰는 인수분해를 배워볼 건데요. 자, 내림차순 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내림차순은 어떨 때 쓰냐면,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인 식에서 인수분해를 할 때 써요. 우리가 문자가 여러 개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2개 이상만 돼도 여기서 문자가 여러 개라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자가 이렇게 X, 아니면 이렇게 문자가 A, 이런 식으로 하나로만 되어져 있는 식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는 XY, 이렇게 있고 얘는 ABC, 이렇게 있고 얘는 AB,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으면 굉장히 식이 복잡해 보이죠. 그럴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내림차순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쓰면 좋다라는 건데요. 볼게요, 여러분. 지금 딱 봤어요.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그러면 일단 공통인수가 있는지 봐야 되나, 공식이 있는지 봐야 되나, 다 안 떠오른단 말이죠. 왜? 문자가 몇 개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는 문자가 지금 일단 2개 이상이네. 근데 딱히 보이진 않네. 그러면 선생님이 뭘 하라 그랬지? 내림차순의 방법을 하라고 했지? 라고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이 말은 배웠죠? 말 그대로 차수가 높은 곳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정리해주는 게 내림차순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의 문자를 정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줄 건데, 자, 어떤 문자가 주인공이 될 거냐면요. 차수가 낮은 거. 차수가 낮은 문자가 주인공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여러분. 문자가 X, Y 2개 있어요. 그러면 일단 주인공을 뽑아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차수가 낮은 문자를 주인공으로 뽑아주라고 했지? 라고 했지만 지금 얘는 X도 2차고 Y도 가장 높은 게 2차죠. 이렇게 차수가 같을 때는 아무거나 내 맘대로 해줘도 돼요. 그러면 X, Y 중에 누가 더 친숙해요? X가 일단 좀 더 친숙하잖아요. 그러면 X로 뽑아주시면 돼요. 물론 Y로 뽑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X로 선생님이 이제 뽑아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주인공을 X가 되는 거고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X가 가장 높은 게 2차잖아요. 그러면 얘는 X제곱 X 상수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라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X제곱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요렇게 일단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안에 들어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문자고 나머지는 숫자 취급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요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는 다 X가 없는 건 요렇게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얘는 2차식으로 보면 돼요. 우리가 2차식 어떻게? 그쵸? 지그재그 방법을 이용할 건데 일단 여러분 요 상수 부분을 먼저 인수분해하세요. 요거를. 자, 요거를 인수분해를 먼저 할게요. 상수 쪽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 쪽 부분을 먼저 인수분해를 할 건데 자, 얘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원래 기본의 2차식으로 인수분해를 방법을 쓸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XX. 우리 지그재그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해서 몇 Y가 마이너스 4Y가 되게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부호를 정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뿔뿔로 해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마로 해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더해서 마이너스 4Y가 된다라는 건 그렇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그쵸. 이쪽에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이렇게 올라가서 마이너스 4Y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럼 얘는 끝난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가로로 썼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써주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일단 문자가 이렇게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내림차순의 방법을 쓸 건데 그 주인공은 차수가 낮은 문자를 뽑아줄 거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차수가 똑같다 한다면 아무거나 뽑아도 돼요. 여기서는 X로 뽑았어요. 그럼 이게 X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식에서는 X가 가장 높은 게 2차이기 때문에 X제곱, X, 상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상수 부분부터 인수분해를 해줘서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써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부호를 보고 이걸 통해서 결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 방법으로 올라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지금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요거 좀 지우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묶여져 있어요. 뭔가 깔끔하게 묶여져 있는 것 같아 반가웠지만 사실상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잘못 묶인 거기 때문에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줘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더 귀찮은 거죠. 일단 풀어줘 볼게요, 여러분. 얘는 요렇게 풀리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문자가 A, B, C 3개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이고, 그쵸? 딱히 뭔가가 보이지 않은 그냥 무슨 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편하다고요. 차수가 낮은 걸 정하려고 봤더니 A도 가장 높은 게 제곱, B도 가장 높은 게 제곱, C도 가장 높은 게 제곱. 이렇게 차수가 다 같으니까 그러면 아무거나 뽑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A를 뽑아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얘는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A제곱, A, 상수 요렇게 정리가 일단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들어와요? 요거 이제 들어와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A제곱 요렇게 요렇게니까 B-C 요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A는 요거랑 요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A가 아무것도 없는 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A에 대한 2차식으로 보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얘도 지그재그 방법으로 쓰긴 할 건데 지금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요 B-C 있죠? 얘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요렇게 합차 공식이 보여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그쵸?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되죠. 요 B제곱 플러스 C제곱 요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BC로 묶으면서 B- 요렇게. 자, 그러면 각각의 B-C가 공통으로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B-C로 먼저 한번 묶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거 다시 전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오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선생님이 항상 상수 쪽을 먼저 보라 그랬죠? 그럼 얘는 아까처럼 인수분해 할 것도 없어요. BC를 곱해야 BC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A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데 지금 더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된다는 건 얘가 마마로 붙어서 요렇게 올라가야만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끝! 그래서 얘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내림차순 굉장히 어려워들 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풀 수 있어야 돼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얘 같은 경우는 차수가 다르죠. 지금 A, B 문자가 2개예요. 딱히 뭐 보이지 않으니까 내림차순을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차수가 낮은 거 얘가 주인공인데 얘는 A가 제곱이고 B가 그냥 1차이기 때문에 B가 더 낫죠.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B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B가 가장 높은 게 1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울게요, 여러분. 복잡하니까.
B에 대한 1차, 그 다음 상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쵸?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총 2개의 항으로 묶어졌는데 2개의 항에 공통인 건 없고 그러면 상수 부분을 먼저 건드리라 그랬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있으면서 가만 보니 지금 얘는 공통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요. 얘를 요렇게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A-2가 공통으로 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 그럼 A-2를 묶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남을 거고 여기는 플러스 A가 남겠죠. 그래서 뭐 요거 이대로 냅둬도 되고 조금 예쁘게 정리한다면 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내림차순의 방법이었어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내림차순은 차수가 낮은 문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상수 쪽을 먼저 건드려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시점이 생겨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까요? 해보도록 합시다. 말이 또 안 나오네요, 여러분. 자, 지쳐갑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조립제법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조립제법의 방법을 이용한 인수분해인데요, 여러분. 자, 우리가 조립제법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을 했냐면 나누기를 할 때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가 0이 되면 결국에는 그게 이제 나눠 떨어지는 인수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보면 이제 문자는 하나인데 2차가 아니고 이제 3차 이상으로 이렇게 3차, 4차 이렇게 3차 이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고차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고차가 돼버리면 2차식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의 방법이 있었지만 3차부터는 딱히 그런 게 없죠. 그럴 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해주는 게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조립제법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여러분, x에 무엇을 넣었을 때 이 식 자체가 0이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 x의 값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그걸 찾으면 너무 쉽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x에 무엇을 넣었을 때 이 식이 0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우리가 넣고 싶어요? 그쵸? 1부터 넣고 싶죠. 대부분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많이들 나오는데 일단 넣어볼게요, 여러분. x에 1을 넣어봅시다. 자, x에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11 마이너스 6으로 실제로 0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럼 아싸 하고 이거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찾았으면 끝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저번부터 이게 자꾸 나오네. 자, 볼까요, 여러분? 그럼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개수 앞에 쓰고 그 다음에 1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 해줘요. 당연히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말이죠. 내가 이걸 나누기의 방법으로 봤을 때 얘를 뭐로? x-1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나머지가 0이면 결국에는 그치? 이쪽에 더하기 빼기가 없으니까 결국에 인수분해 된 형태로 끝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가 0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0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얘 뭐를 넣었을 때 0이 되는지 그 값을 찾아준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2차니까 2차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좀 쉽죠. 얘가 좀 더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되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일로 와볼까요? 그래서 x-1, x-2,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쉽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관건은 뭐냐면
이걸 찾으면 끝나요. 쉬워요. 근데 x에 뭐를 넣었을 때 사실 0이 되는지 찾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다 대주면 이제 고마운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방법이 사실 엄청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닌 게 딱 하나의 숫자를 알려주진 않거든요. 얘에 뭐를 넣었을 때 0이 되는지를 찾는 게 여러분 요거 있죠. 여기 최고창. 여기다 써볼게요. 최고창 개수가 아니고 개수의 약수예요. 분의 여기 상수죠. 상수의 약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부호는. 그래서 요거 중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최고차항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의 약수기 때문에 1 분의 자 상수의 약수 6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1, 2, 3, 6 그러면 1분의 1 이렇게 요거 중에 될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중에로 찾아주면 된다는 소리죠. 물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방법이기는 한데 어찌됐던 간에 지금 이렇게 하나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속 뚫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문제에서? 요 앞에 요 문제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얘도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 건데 3차니까 일단 3차 이상으로 가면 조립제법이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멘붕이 와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을 넣었을 때 딱 0이 되니까 멘붕이 안 오고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넣어보면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마이너스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안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멘붕이 옵니다. 자 그럴 때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이 얼마예요? 2죠. 지금 그 개수가. 자 그러면 지금 2의 약수기 때문에 1하고 2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오는 거고 여기는 1의 약수기 때문에 1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1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2, 3, 4, 5가 될 가능성이 없고 몇 분의면 2분의 1이 될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를 우리가 쉽게 넣을 생각은 사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 찾는 건데 요거를 알고 있으면 1이 안 됐으니까 몇 분의면 2분의 1을 내가 넣어봐야겠구나.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2분의 1 라인을 넣어봐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2분의 1을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8분의 1이니까 4분의 1 요거니까 그렇죠. 0이 되는 게 보이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얘는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2분의 1 조립제법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럼 해볼까요? 자 개수 2, 1, 1,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고 몇 분의면 2분의 1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곱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해서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x제곱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선생님이 안에 항상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를 보라고 했죠 여러분. 안 되는데요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공통으로 다 2가 있는 거 보이죠? 그럼 2를 빼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다 배워봤어요. 자 정리를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건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보는 거였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은 공식이 아닐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였고 근데 이제 공식이 여기서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인수까지는 아니지만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하는 거. 그래서 치환을 해서 조금 더 쉽게 인수분해하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보기차식에 대해서 4차식이지만 짝수 차수만 있어서 우리가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해주고 안 되면 안전제곱식으로 해서 합차공식으로 넘어가라고 했던 부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죠? 그렇죠. 내림차순 배웠죠. 문자가 2개 이상으로 존재를 하고 딱히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내림차 쓴 방법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X에 문자에 뭘 넣었을 때 0이 되는지를 찾아주면 우리는 조립제법을 쉽게 이용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3차, 4차 이렇게 넘어가는 고차 방정식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인수분해 파트는 끝났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죠? 많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수고했어요.